두 번째 시간은 저희가 좀 그 주제를 조금 더 내려시켜서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자 이렇게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어와 이제 브랜디의 이제 같은 협업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할 텐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세 분의 소개를 좀 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백님부터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퍼포먼스 마케팅 분석, 어트리뷰션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하고 있는 1위 기업 엑스플라이어의 시니어 그로스 매니저 이기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에서 잡부로 일하면서 현재는 브랜드라는 곳에서 잡부로 그로스실을 리드하고 있는 신주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소개드릴 데이터 파이프라인 프로덕트를 매니징한 브랜디 그로스 PM 김상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캐주얼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세 분은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 뭐 업무와 관련돼서 좀 그런 관심사가 있다면 어느 쪽이 좀 있으세요? 업무와 관련해서 관심사는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데 업무로 좁히려니까 업무로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브랜디 같은 경우에는 웹이랑 앱 서비스 모두 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앱 시장 같은 경우 앱 마케팅 시장이 이제 새로운 고객을 데려오는 단가들이 너무 비싸지고 있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 iOS에서 이제 더 이상 리타르팅이 어려워진다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더 쉽게는 한 번 내려온 고객들을 어떻게 더 짜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잘 데려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비슷한 영역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에드테크라고 하는 산업 전체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거쳐가고 있는 약간 과도기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이 세상에 처음 나온 게 2007년.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어떻게 보면 디지털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에서 시작된 산업 자체가 거의 15년이 지난 거죠.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성장했었고 도태되었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 고객사들의 니즈를 저희는 이제 항상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 고객사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쉽게 고객사들한테 파트너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솔루션 회사를 하는 사람 쪽으로 되게 탐나네요. 이제로서. 네. 혹시 저 역시도 아까 기백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은 좀 변화가 되게 많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는 시기여서 계속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요즘은 이제 주인님이 아까 말씀주신 뭐 SEO나 웹툰 같은 거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세션에서 두 회사를 같이 스테이지로 모신 이유는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협업해서 하신 경험이 있다고 하셔서 그때 할 얘기가 좀 있는 걸로 좀 판단이 돼서 이제 좀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 주셨던 프로젝트 이름이 뭐였죠? 그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엑스플라이어와 함께 협업해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유입 채널,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구글 등등의 이런 유입 채널별 성과가 실제 어떠한지를 저희 실DB에 붙이는 일들, 그리고 그 성과가 구매가 일어나기까지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 10건의 구매를 일으켰어요. 그때 들어간 비용은 또 얼마인지를 실제로 이것들을 수기로 한마디로 노가다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키는 저희가 실제 브랜드 DB랑 붙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브랜드 DB랑 붙였을 때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은 예를 들면 고객들이 어떤 상품들을 샀는지 그리고 그 상품들이 무엇인지 점점 그 딥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실제 매출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유입 채널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서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신 거네요. 가장 먼저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영재하의 그 프로젝트에서 좀 굵직한 이런 꼭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지. 네,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 제 삽질 저희가 같이 한 삽질을 좀 공유해드리려고 온 건데요. 왜냐면 저희가 말 그대로 삽질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그린 구조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단순화해서 가져와 봤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각 브랜드에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매일 똑같은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기존에는 그 떡볶이를 맨날 아침마다 요리를 했어야지 먹는 건데 근데 그 떡볶이를 전 똑같은 떡볶이 매일 9시에 먹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은 저 끝쪽에 보시면은 에스플라이어는 이제 떡이라고 해볼게요. 떡이고 떡볶이 주요 재료는 떡, 저는 오뎅 좋아하니까 오뎅, 그리고 양배추 좋아해서 양배추 이렇게 해볼게요. 총 3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에스플라이어에서는 유입원들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어요. 한마디로 페이스북에서 이게 몇 시에 발생했는지, 뭐 구글에서 몇 시에 했는지 그런 유입 채널별 성과가 있고요. 정확히는 그 데이터 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 그래서 이거 각 매체별로 다 끌어와요. 저희는 이거를 에스플라이어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에 엑스펜드도 있고 한데 저희는 일단 각 매체 API를 직접 다 끌어왔어요. 거기서 이제 비용들을 다 끌어오는 일들을 했고 하나는 저희 양배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 실티.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밀키트를 만듭니다. 가운데서. 데이터 전처리라는 건 이제 저희가 보고 싶은 형태로 예를 들면은 매체마다 유저 레벨로 데이터를 주는 데가 있고요. 광고 레벨로 주는 데도 있어요. 얘네들을 광고 레벨로 다 맞춰주는 일들을 해요. 더 윗단계거든요. 뭐 이런 일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요리하는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걸 저희의 데이터 처리라고 얘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에어플로우를 통해서 했었고요. 사실 현재는 람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BI 시각화를 하는데 BI는 태블로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제가 지금 되게 멋진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사실 이거 하나도 몰랐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저희 이거 5명이서 하면서 알게 됐던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중간에 저 2번 부분 있잖아요. 저기서 이런 요새 많이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거버넌스 막 이런 말들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광고 레벨로 볼 거야? 어떤 레벨로 볼 거야? 이런 거 다 약속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그 약속을 해야 되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 하나랑 또 가장 큰 약속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광고 매체에서 이 매체가 뭔지 페이스북이고 여성 타겟으로 해서 뭐하고 이게 캠페인명, 광고 세트명, 광고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저가 들어올 때 링크에도 똑같이 달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광고가 100만 원 발생했을 때 A라는 광고가 그걸로 일어나서 들어온 유저들의 성과를 연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버넌스 오늘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이런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들을 만나게 하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보이게 하지? 이런 것들을 저희는 그냥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통칭을 했고 이걸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구조 같은 건 없었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워크숍식으로 하루 종일 우리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 엔지니어가 1명이었거든요. 사이언티스트 겸 그래서 그분이랑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노션에 문서화하고 공부하고 해서 상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희님도 마케팅 도메인이시거든요. 저도 주요 메인 도메인이 마케팅 쪽이었어요. 하는데 저희가 약간 브랜드 장학생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밤에는 약간 이제 주경 야경, 그 밤에도 야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식으로. 근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서비스가 브랜드 말고도 하이버가 있어요. 하이버도 있고 서울스토어도 있고 그리고 네 이렇게 네 있죠. 네 이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이거를 브랜드 걸 구축하고 나서 하이버 걸 구축할 때 사실 거의 절반 정도의 모든 리소스와 부담감은 한 5분의 1 정도로 줄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이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떡볶이 5줄을 1인분이라고 사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누군가가 5인분을 달라고 요청해도 떡볶이에서 몇 줄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혹시 다른 분들께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느낀 바를 공유해 주실 게 있다는 뭐가 있을까요? 이 프로젝트가 긍정적인 부분은 저희가 이 시스템 만들기 전에는 각자가 이제 담당자들이 생각했을 때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본다고 해서 뭐 어떤 사람은 앰플리튜드 기반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앱스플라이어 기반으로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두 개를 이제 합친 다음에 좀 뭐 어떤 건 빼고 이런 식으로 보는 데이터들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전사가 좀 신뢰를 가지고 통일된 기준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BI를 구축해서 이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점이 굉장히 되게 의미 있었던 작업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의 다른 질문이 그런 쪽이긴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고 나서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시고 이 통합적인 뷰를 만들어내신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업적인 단점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베네핏을 얻으신 게 있을 텐데 뭐 의사결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추가적으로 다른 베네핏 좀 이점이 있었다 좀 회사 차원에서 좀 좋아졌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거는 사실 저희가 이 프로덕을 통해서 매체의 기여 기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하루 안에 일어난 성과가 얼마야? 7일 동안은 왜냐하면 엑스플라이어 저희가 데이터 락커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유저가 그 매체에 언제 터치했어? 그 기록이 있어요. 성과는 언제 냈어? 그럼 이 두 개가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인지 얼마인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저희가 하루로 보고 싶으면은 이틀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저들은 다 오가닉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여 기준 자체를 전사가 마음껏 조정하면서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1일, 3일, 뭐 7일, 뭐 보름? 한 달 이렇게 해놓고 전체 채널별 트렌드를 봐요. 우리는 어떻게 보는 게 나을까?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마케팅 팀이 이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여러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필요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같이 이거를 두고 많이 협의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DAU, 그러니까 유입은 되게 타이트한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타이트한 기준으로 봐서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에서 뭐 구글에서 일주일 전에 들어온 거 다 뭐 이렇게 전체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고 나머지 회원가입, 엑스퍼치 그리고 구매 이런 것들 조금 다른 기준으로 보고. 네, 혹시 이그레 매니저님 뭐 추가로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앱스플라이어가 이제 전 세계 12,000 브랜드 그리고 한 8,000곳 인사이더를 포함한 구글, 페이스북에서 8,000곳의 파트너 그리고 한국으로 봤을 때는 브랜디를 포함해서 이제 오늘 주제에 맞는 이커머스 패션 이렇게 가면은 무신사에서 아까 오신 분도 저희 클라이언트 계시고 지그재그, 에이블리 그리고 뱅크샐러드, 당근마켓 등등등의 대한민국의 이제 많은 유니콘 서비스들이 앱스플라이어 고객사인 상태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그들의 성장 과정을 옆에서 이제 같이 보면서 느꼈던 점은 브랜디 같이 이런 것들을 시각화해 주실 수 있으면 회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오해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조금 전 세션에서 말씀을 하셨던 우리 이거 했을 때 돈 벌 수 있어? 라는 질문이 어느 회사에서도 다 나오죠. 근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마케팅 쪽은 그래도 이게 좀 제가 봤을 때 좋은 점은 적은 비용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게 될 수 있다, 여기서 계속 한다, 아니면 스탑한다라는 결정을 할 수가 있고 그 시도를 많이 빨리 해보는 곳들이 좋은 매체, 우리의 고객들이 많이 있는 매체를 빨리 찾을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전 세션에서 나왔던 그리고 CAC라든지 LTV라든지 리텐션이라든지 여러 지표들을 나눠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맞는 돈이구나, 맞는 방향성이구나라는 거를 마케터만 알죠. 원래는 마케터만 아는데 이렇게 시각화를 해줌으로써 마케팅, 프로덕트 팀, 그로스 팀 아니면 C레벨까지도 의사소통이 좀 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저는 브랜드에서 되게 여러 각도로 이제 만드신 것 자체가 데이터가 들어오는 원리라든지 지금 적재 가능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의를 한 다음에 우리 서비스에 이거를 커스터마이즈를 한 거예요. 저 대시보드라는 거. 저 대시보드 아까 그 조금 전 슬라이드에서 한 3단계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그려드렸는데 저거는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적재, 그 다음에 ETL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각의 분배, 그 다음에 시각화 이거는 똑같지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서비스별로 너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론적인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했을 때 뭘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테스트,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충분히 감당해 볼 만한 그런 백데이터가 남게 되는 거죠.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메인은 마케터로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경, 야경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아무래도 마케터로서의 역량은 당연히 잘 발휘하고 계셨지만 테크놀로지, 데이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소하기도 하고 경험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고생도 하셨고 그래서 또 결론적으로 주경, 야경하게 되신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시는 다른 마케터 분들도 보면 비슷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언젠가는 또 이런 두 분이 먼저 경험해 보신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혹시 좀 미리 좀 팁을 드리거나 좀 이렇게 뭐랄까요 경고를 해주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경고까지는 잘 모르겠고 사실 지금은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브랜드에서는 그로스실은 정확히는 데이터 전사의 그러니까 규칙들을 만들고 이제 사실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일은 규칙들을 만들고 아니면 연결 안 되는 이런 파이프라인 하나 뚫고 보이게끔 하는 일이랑 안 보면 또 보게끔 막 슬랙이랑 연결하고 아니면은 교육 세션을 공지해버리고 그래서 그래서 다 같이 그냥 여기에 계속 인볼브 될 수밖에 없게끔 하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기까지 가장 큰 도움이 된 게 뭐냐면 제가 마케팅에서 삽질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유입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엔지니어 분들이랑 일을 하고 하다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그들은 제가 기획한 거를 같이 이제 실행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기획은 엔지니어가 절대 할 수 없더라고요. 마케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시장에 대한 그 이해와 관점과 예를 들면은 매체가 뭐고 왜 유입이 돼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관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자체에 대한 도메인 지식은 마케터가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데이터 기획 또는 데이터 프로젝트 매니저 우리나라에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거든요. 데이터 PM들이. 근데 그거는 마케터 도메인의 분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그럼 마케터들이 누구나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저희가 주경야경하지 않겠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많이들 주경야독 또는 주경야경 하면서 했던 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들이었던 거예요. 별다른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라고 하면은 혹시 노션 쓰시는 분들 기업들 있으실 수도 있는데 노션 자체가 다 그러니까 테이블, 엑셀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잖아요. 근데 그런 이해도 자체를 저희가 계속 넓히려고 교육도 듣고 뭐도 하고 계속 실행해보고 실제로 BI 그려보면서 왜 데이터는 세로로 써야 되는지 로그는 왜 이렇게 쌓이는지 칼럼이 왜 있고 이런 이해들을 계속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고 개발자들의 사실 말을 저희가 녹음을 수없이 많이 해요. 그러면서 다시 듣고 그걸 이해할 때까지 다시 해보고 개발자들한테 다시 물어보고 하면서 그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조금씩 넓혀가는 거 다시 조금 정리를 하면은 근데 이게 마케팅 지식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라면 불가능하고 왜냐면 엔지니어들이 이걸 하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누가 키를 잡아야 되냐라고 해서 저는 마케팅 도메인 지식이 있는 분들 특히 퍼포먼스 마케팅 하는 분들 굉장히 강력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랑 하나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 도메인 지식을 넓히시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데이터베이스는 노션 추천드리고요. 노션이 요새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엔지니어링 유튜브에 쳐봐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데이터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 아니면 팀 내에 있거나 누가 있거나 하면은 저 그 얘기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에스플라이어랑 인터뷰 관련된 문서가 약 8장인가 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케어도 넣어두긴 했는데 그래서 에스플라이어 페이지로 가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가시면은 여기에 저희가 나름의 너무 어려운 얘기를 써놓으면 또 다 같이 머리가 너무 아파지니까 그래서 좀 읽어보시면은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아실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그 부분 하나랑 좀 더 디테일한 것들은 저희 내부적으로 다 문서가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 이름이 신주인데 그래서 여기 질문을 주시면 오히려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사실 정답은 분명 없겠죠. 하지만 좀 세 분이 생각하시는 이 데이터와 관련된 앞으로의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가 있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좀 희망적인 어떤 바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세 분이 느끼시는 어떤 인사이트, 뭐 예견일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이 좀 있을지. 좀 이번엔 제가 좀 엑스플라 얘기 덜 하고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이 상황 지금의 트렌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고 고객사 광고주 입장에서는 그 트렌드를 누가 더 빨리 캐치하고 그 트렌드에 같이 편승하냐. 아까 전에 세션에서 말씀하셨던 그 탑다운의 퍼널 상에서 그 맨 위에 있는 어웨어네스라는 걸 만드는 건 정말 엄청나게 큰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도 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빨리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드 파티 솔루션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인사이더와 마찬가지고 광고주분은 이제 직접적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변화라든지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어떤 환경의 변화라든지에 대한 업데이트가 저희보다는 늦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인사이더에서는 저희보다도 더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감사하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저쪽 업체랑 일 안 할 건데 굳이 불러서 뭐해요? 그냥 안 부르실 수도 있는데 반대편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가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연결되는 거는 나중 일이기 때문에 서로의 니즈를 찾아가고 어떤 시장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주변의 파트너사들 레버리지 하시는 거는 저는 되게 마케터로서 인풋과 아웃풋을 따지는 ROI를 따지잖아요. 굉장히 ROI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그냥 인사이더 얘기하신 김에 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자, 그 두 분은 먼저 데이터 트렌드보다는 요새 사실 진짜 관심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SEO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현재는. 그 이유는 제가 알기로 작년에 구글 엔진에서의 검색량이 30대 같은 경우는 50% 넘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월에. 근데 구글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그 검색에 있어서 고객이 그 검색하는 사람이 의도하는 대로 보여주려고 최선을 지금 다해서 발전하고 있어요. 그 엔진이. 예를 들면 노출되는 거의 전체 10%만 광고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웹에 있는 서비스들은 SEO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SEO 쪽 공부를 요새 공부라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제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하나는 CDP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커스터머 데이터 플랫폼 이야기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럼 저도 계속 CDP 어디 가서나 다 CDP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실 퍼포먼스 가면은 이제 다 기승전 CDP 이거거든요. 근데 왜 그럼 CDP일까라고 하면은 고객의 정보를 그동안은 이제 서드파티에서 주는 정보로도 충분했다면은 사실 서드파티와 협업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의 통을 만드는 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iOS, 안드로이드, 지금 구글 쪽에서도 앱 쪽은 이제 더 이상 데이터를 내년도에 iOS랑 유사하게 안 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부터 들어온 유저들, 더 정확히는 회원 가입한 유저들부터는 모든 점을 다 쌓기 시작해야 된다. 가 사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조만간 인사이더 CDP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직전 도메인이 완전 퍼포먼스 마케터라서 요즘 시장이 변화하면서 얼마나 고객 데이터를 받기 힘들고, 그리고 그 받은 데이터를 또 심지어 이제 활용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그럴 때일수록 지금 저희가 만든 것 같은 이제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잘 구축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엑스플라이어 데이터랑 저희 내부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얼마나 결합했을 때 되게 파워풀한 인사이트를 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한 번쯤은 어렵지만 시도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친히 나와주셔서 이렇게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개인적으로나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이렇게 편하게 네트워킹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